안 좋아하실 것 같아. 아니, 파리 새끼가 이씨. 뭐야? 뭐야? 소개팅 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아, 맞아요. 야, 왜 이제 왔어? 아, 오빠. 한참 기다렸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저희 채널에 자주 뵀잖아요, 그쵸. 저희. 네. 놀라움이 거의 없네요, 저희는. 아,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저희 너무 많이 뵈가지고 네, 너무 많이 평소에 뵈가지고, 네. 긴장감 같은 것도 없고. 저 그래도 살짝 그렇죠.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 네. 또 만나 뵙고. 아. 혹시 이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봤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이런 리액션이 아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막 제가 생각하는 리액션, 와 대박, 어떡해 언니, 오빠 이건데 막 기분 탓이. 그래요? 근데 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변우성님? 변우석님을 상상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있어서. 더 좋아요. 근데 진짜 네네. 솔직히 이 자리에 변우석님 계시면 네. 긴장돼서 말을 못해요. 그니까요. 그래도 제 개인전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일 도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기대되는걸요? 일단 이 첫 번째 사진은 네. 제가 개그맨이 딱 처음 됐던 해, 네. 그때 찍었던 프로필인데 저에게 가장 행복하면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던 이 개그맨 생활이 저에게는 좀 인상 깊게 있는 사진이라 네. 이 사진을 우선 뽑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제가 코너를 했었죠. 약간 홍합 물린 것 같아요. 홍합이 어디에 물렸어요? 이 머리에 머리가 이렇게 홍합을 세게 물린 듯한 느낌. 네.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 멋있으신데요? 혹시 키 순서인가요? 아니면 아, 궁금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아. 머리숱 아. 많은 순서일 수도 있어요. 많은 순서요? 네, 위에가 제일 많아요. 많은 이렇게 없어지는. 네. 그럼 저것도 다시 붙이시면 되고. 이걸 떼서 붙이면은 괜찮은 거예요. 진지하게 제 개인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진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최정훈의 밤의 공연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 무대가 개그 콘서트 무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다르시겠다. 이 무대에 섰을 때 기분이 너무 묘했어요. 내가 개그 콘서트 때는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한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호응해주시는 게 나에게는 되게 금이환영을 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 이 사진을 또 하나 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상이에요. 이때가 이제 남자 예능상을 받았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쇼박스로 멤버들과 활동을 하면서 단체로는 상을 받은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받는 상이라 이것도 나에게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진이기도 해서 골라봤습니다. 그 마지막. 네. 저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보세요. 우와. 좋은 게 이거 거울 오. 기능이 있어서 참 좋아요. 우와. 괜찮죠? 와, 저 처음 재밌다.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빠른 속도로 100만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나서 진세랑 저랑 와 대박이다 하면서 사무실에 막 들고 이렇게 막 뛰어다녔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이나요? 아니면 더 긴장이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목표였던 거. 네, 100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코미디를 하고 싶다가 음. 목표였는데 그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죠. 부러워요. 내가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아. 부러워. 자랑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럼 앉아서 아, 이제 네. 좀 대화를 해볼까요? 네네. 우선 그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26살이고 헬스장에서 인포 일을 하고 있는 조유빈이라고 합니다. 아, 26살이시구나. 저는 그게 있어요. 그 저랑 10살 이상 차이 나면 삼촌으로 하거든요. 삼촌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큰 오빠 정도도 괜찮은 거. 아, 그럼 형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형님?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개그우먼이 네. 되고 싶고 코미디 배우가 되고 싶은 27살 윤은빈입니다. 코미디언이? 네네, 코미디언 쪽 뭔가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선배님이시죠? 제가 아까 이렇게 사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사진이 너무 인상 깊다 했던 사진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 분 함께 찍으신 사진? 왜요? 뭔가 정말 마음 맞는 동료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꿈을 이룬 거 아니실까요? 혹시? 그렇죠. 그쵸? 저도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쇼박스가 완전체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찍은 프로필 사진. 사실 지윤이랑은 그 개그 콘서트 시절에는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완전 선후배. 너무 서로 교류가 아예 없었고, 근데 진세랑은 그래도 코너도 많이 하고 서로 특별한 관계였죠. 그러다가 진세랑 저랑 둘이 쇼박스를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성 멤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시간 많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때 지윤이.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왜냐면 이 친구도 되게 코미디언이 되게 힘들게 됐는데 2년도 안 돼서 폐지가 되어버리니까 직장을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친구도 되게 우울함이 심하게 왔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쇼박스를 했는데 지금 저 영상이 터지면서 그쵸, 장기현. 서로 너무 잘 되면서 지금은 진짜 둘도 없는 사이긴 해요. 그럼 저기 크루 중 저 음. 골드 버튼을 3명 중 1명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여도? 누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쇼박스의 기여도의 1등은 선배님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전 저 사진이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 네, 저도 이 사진 5장 중에 제일 먼저 고른 사진이긴 해요. 그 개그 콘서트 개그맨에 합격이 되고 나서 난 이제 스타야라고 생각했었어요. 스타의 등용문 같은 곳이라 나도 이제 연예인이 될 수 있겠네 해서 바로 차를 샀어요. 개그맨이 되자마자. 수입이 진짜 없는데. 마음은 엄청나게 혼자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방송을 해야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엄마한테 용돈 받았었어. 나이가 28, 9말 이랬었는데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난 이 개그로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더 집중을 하자. 용돈을 받아 쓰더라도 되게 철없죠. 약간 그런 힘든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상도 저렇게 받게 됐는데 혹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 받았을 때? 진세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지훈이도 떠올랐죠, 두 번째로. 근데 진세랑 저는 더 깊은 연이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데뷔를 하고 진세가 2016년도에 데뷔를 해서 진세랑 계속 잘 지냈어요. 제가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진세랑 그 속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막 한 달에 30만 원씩 가져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서로 알아요. 너무 힘든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서로. 감정이 폭받쳐 오를까 봐. 이 힘든 상황이 터질까 봐. 그러면 혹시 조진세님 대 신동엽님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신동엽 선배. 어떻게? 아니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무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사람은 동엽 선배님. 이거 보시고 진세님이 서운해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 친구도 어디 가면 저를 원픽으로 안 뽑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희 오늘 주제가 평범함의 특별함이라는 주제라서 혹시 평범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저는 완전 평범하죠. 진짜 평범한 사람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진만 봐도 그냥 되게 평범해 보여요. 근데 진짜 이건 겸손함이 아니라 저는 진짜 제가 능력이 없어요. 알잖아, 밈도 있잖아. 능력에 비해 너무 잘 됐어 쇼박. 이런 밈도 생기고 일단 개그맨이라는 그 직업과 나는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 개그 콘서트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무섭고 이래서 기가 죽는 게 아니라 너무 다 웃기게 생겨서. 와, 어떻게 저렇게 웃기게 생길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이거는 이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아니면 진짜 다른 일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기선제압 당하셨구나. 약간. 기선제압도 아니에요. 그냥 안녕 했는데 혼자 기가 죽었어. 아, 그래서 와,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혼자 좀 보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개그 콘서트에서는. 그래서 1년 반 동안 개그 콘서트 무대를 못 썼어요. 진짜요? 막 톤이 높아서 다른 코미디언들처럼 막 이렇게 웃기는 편도 아니고 되게 잔잔하고 그냥 평범한 그 자체거든요. 저는 웃기고 싶어서 막 분장도 더 크게 하고 콧물도 막 여기 관자놀이까지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하고 막 가발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소품들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진짜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이 평범함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좀 잡아봤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평범하니까. 지금 본인은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범한데 누가 알아주는 순간 그 사람은 특별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학교에서 개그맨인데?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꿈을 키워왔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 놓인 저로 봐서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제가 제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끼 많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연습생이 딱 돼 보니까 제가 제일 뭔가 초라해 보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너무 애기였어서 그만큼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한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럼 삼촌은 어땠어요? 약간 평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때 열등감 같은 게 열등감 혹시 느껴지셨는지? 있었어요. 열등감 있었어요. 그때 방송을 오랫동안 못 하고 있을 때 내 동기들이 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제가 무명 시절 때 네. 개그 콘서트에서 너무 안 됐던 시절이 많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요? 너는 절대 개그맨으로 성공 못할 걸? 닌 너무 못해. 어. 너는 신인 애들 중에서도 제일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부럽기도 하면서 열등감도 생기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져가지고 결국 그 열등감이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져서. 혹시 그거를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약간 열등감이 들고 뭔가 우울해지고 이런 거를. 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김대희 선배님이나 김준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시잖아요. 그 또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아, 맞아. 막 우스꽝스럽게 생긴 외모가 아닌데 코미디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분들은 어떤 무기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을까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냥 열정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웃기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게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웃긴 거네요. 간절하게 해야 더 웃긴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은 평범함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라고 했던 게 사실 이런 일상적인 연기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연기 톤으로 코미디를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게 쇼박스이기도 합니다. 미쳤다.
너무 평범한 일상 연기를 하고 일상 대화를 하고 정말 일상 속에서 볼 법한 비주얼들인 것 같아서 쇼박스와 우리 멤버들은 너무 잘 맞아 떨어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좋아해 주는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했었지만 저희가 이 장기 연애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이건 영상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뭐 이것도 그냥 뭐 다른 영상들처럼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건 나에게 무기가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모두가. 누가 우리 집을 CCTV 달아놨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과 똑같아. 맞아요. 나도 저도, 그랬는데 공감 뭐 이런 거. 저도 그 생각 진짜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었고 더 일상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평범함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그럼- 평범하게 할 수 있어서. 평범함이 진짜 특별해진. 네, 맞아요. 그럼 평범하지만 공감되는 콘텐츠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찾기까지 도움이 됐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 이런저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휴대폰 매장 사장님을 내가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 예전에 휴대폰 매장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좀 차관이 돼서 연기를 하기가 되게 편했고 옷가게도 했었고 주유소도 했었고 PC방, 호프집 뭐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쇼박스라는 채널을 만들 때도 그때 했던 경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본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너무 저는 그게 되게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특별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촌이 약간 평범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되게 특별해 보이거든요. 저처럼 뭔가 평범한 거 자체가 고민인 사람들한테 뭔가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 해주시고 싶으세요? 만약에 제가 입장이 바뀐다고 하면 되게 많이 해볼 것 같긴 해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진짜 여행도 가보고 뭐 배낭을 메고 어디 여행을 가고 혼자 여행을 가든 아니면 진짜 힘든 일도 해보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랑 뭐 대화도 해보고 막 이런 그런 모든 경험들을 많이 해볼 것 같긴 해요. 제가 성공하면은 어디 나가서 네. 원은 선배님 덕분이라고. 라디오 스타 같은 거 그러니까 나가서 나가면은 미담으로. 네, 미담으로 꼭 풀겠습니다. 이 평범한 전시회에 유빈 씨를 초대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개그 콘서트 준비하시고 하실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랑 상황이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고 꼭 저도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평범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기억에 남고 난 너무 특별하게 살아갈 거야 이런 것보다 평범하지만 특별하다고. 근데 전 특별해 보여요. 네. 저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 아닌 정말 나와 같은 업종을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오늘 특별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전시는 평범하지만 네. 이 둘의 자리는 되게 특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네. 감동이요. 아저씨 사랑해요. 약간 비슷하시다. 저 사실 이수지 같다는 이야기 많이